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 스피치의 정동훈 변화 코치입니다. 자, 일요일 오늘은 대인관계 중에 인간관계 성공 법칙 지금 5가지죠. 이 5가지를 같이 잠깐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소중한 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10년 이상 또 오신 분도 계시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먼저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유튜브 방송 또 촬영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줄이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간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의 법칙. 자,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왜 갈등이 생기고 왜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느냐 보면은 왜 저 사람은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왜 저 사람은 지키지 않을까?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NLP 전제 조건에 보면은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도 안에 영토의 모든 정보를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도 모든 어떤 사건이나 경험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를 다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떤 사건이나 경험이나 상황을 바라보는 그 마음가짐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도가 다른 것처럼 이 지도는 사람마다 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지도를 존중을 해야 된다. 즉, 나와 생각이 다른 타인의 다른 점을 존중을 해야 된다. 이해하십니까? 네. 이게 이제 다름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다름. 우리가 이제 뭐 토론을 하거나 논쟁을 하다 보면 꼭 이기려고 하잖아요. 내가 옳다라는 걸 막 주장하고 이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팔씨름을 하는데 이기는 사람한테 무조건 1,000원씩 드릴게요.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이기는 사람한테 무조건 1,000원씩 준다고 했을 때 그럼 막 이기려고 하겠죠. 네.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두 사람이 협력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한번 이기고 당신이 한번 이기고 서로 이렇게 번갈아 이기는 건 어때요? 그러면 계속 1,000원을 따잖아요. 빠르게 이기는 거예요. 빠르게 1,000원 빠르게 이렇게 해버리면 어때요? 그쵸? 그러면은 1,000원을 버는 게 나도 1,000원을 빨리 벌고 상대방은 빨리 벌잖아요. 자, 우스갯소리 좀 했는데 자, 이를테면 꼭 이기는 게 답이 아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는 이기는 걸 목적으로 두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좋은 관계를 만들까? 두 번째는 나의 옳음과 상대방의 옳음을 존중을 했어. 자, 시너지를 만들어낼까? 시너지라는 것은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이 3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게 시너지거든요. 그렇죠? 자,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항상 시너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시너지. 자, 시너지의 대표적인 게 이제 젓가락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젓가락 2개를 우리가 부러뜨리면 부러뜨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나무 젓가락. 나무 젓가락 한 10개를 모아서 부러뜨리려면 이게 안 되겠죠? 예. 바로 이게 시너지입니다. 함께 모이면 힘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또 시너지의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기러기라는 우리 이제 그 새를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기러기가 바다를 날아갈 때 한 마리씩 날아간다면 공기 저항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바다를 날아가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기러기가 V자 대행을 가지고 날아간다는 이야기죠. V자. 그러면은 이 기러기가 편대를 지어서 V자 대행을 날아가면서 날개의 힘을 한 10분의 2 정도만 사용을 하더라도 중간에 진공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바다를 날아가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팀워크죠. 우리가 이제 성공을 하는 것도 이제 같은 원리입니다. 합쳐서 제3의 대안을 만들어내고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기러기처럼 또는 10개 모인 어떤 나무젓가락처럼 우리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대기업을 이룬 사람 또는 어떤 큰 조직을 만든 사람 이런 분들은 시너지를 잘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당신도 맞아요. 또 당신도 맞아요. 당신도 맞아요. 모든 사람이 다 맞다고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역사적 인물 중에 우리 황희정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황희정성에 대한 이야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하인들이 싸웠어요. 그래서 정성한테 이럽니다. 제가 어떻게 잘못했다고. 네 말이 옳구나 그래요. 말도 옳구나. 자, 다 옳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모든 지도는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의 생각은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나의 옳음과 상대방의 옳음을 같이 존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자. 자, 다름을 인정하자. 시작. 다름을 인정하자. 네.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 자, 유사성의 법칙. 시작. 유사성의 법칙. 인간은 나랑 유사한 사람한테 끌립니다. 유사한 점에 끌립니다. 이제 거의 99% 유사한 점에 끌리는데 딱 한 가지에 있어서 정반대에 끌리는 것도 있어요. 정반대에 끌리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격적으로. 또 결혼을 할 때. 결혼을 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좀 목표 지향적인 사람은 약간은 좀 온화하고 평화적인 사람하고 끌려요. 자, 굉장히 꼼꼼한 사람하고 또 이제 좀 덜렁덜렁 되는 사람하고 또 끌려요. 이제 우리 디스크 성격으로 보면 D형 같은 경우는 주도적이잖아요. 목표 지향적이고 자신감도 강하고 야심만만하고 이제 뭔가 추진력도 강해요. 그죠? 근데 이 D형한테 어떤 사람이 걸리냐면은 반대로 S형. S형은 평화주의자고 수용형이고 공감형이고 모든 걸 존중하고 이야기 들어주고 자, 마치 이제 팀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S형인데 이 S와 D가 끌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 디스크에 I형이 있어요. I형은 인간 중심이고 분위기를 잘 살리고 열정적이고 막 무대 체질이고 말도 잘하고 우리 이제 박선희 선생님 좀 I형 같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뭐 그분이 이제 어떤 모임에 가면 그냥 분위기를 주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은 좀 덜렁덜렁하고 정리정돈도 좀 안 되고 질서도 없고 저 건망증도 좀 있고 누가 좀 챙겨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이분은.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반대로 보면 이제 C형 완벽주의자 성격이 있어요. 이제 완벽주의자는 꼼꼼하고 철저하고 철두철미하고 뭐 일도 잘해야 되고 뭔가 잘 챙기고 질서 정연하고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불편하고 막 이래요. 근데 이 C와 I가 만나면은 서로 잘 맞겠죠, 궁합이. 맞습니까? 이렇게 이제 어떤 성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할 때는 정반대 성향이 좀 많이 끌리는 경향이 있더라. 근데 이 결혼할 때 성격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유사성의 법칙. 즉, 비슷한 것에 끌린다. 자, 비슷한 것에 끌린다. 시작. 비슷한 것에 끌린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람을 만나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차이를 많이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비슷한 점을 많이 만들어야 될까요? 비슷한 점을 많이. 예, 비슷한 점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화제도 공통의 화제. 남자들 만나면 골프 이야기, 뭐 군대 갔던 이야기, 뭐 어떤 여행 이야기. 자, 공동의 이제 화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자들을 만나면은 뭐 쇼핑 이야기, 육아 이야기, 뭐 요리 이야기, 살림살이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겠죠. 왜 이게 공동의 이야기니까. 화제도 이제 공동의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화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눈빛이나 표정이나 또는 신체 언어나 또는 목소리나 이 모든 것들이 또 같이 일치가 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자, 처음 사람 만나면 우리가 좀 어색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자, 같은 눈빛, 시작. 같은 눈빛. 같은 표정. 같은 표정. 같은 자세. 같은 자세. 같은 호흡. 같은 호흡. 자, 이렇게 이제 같은 신체 언어를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같은 톤, 같은 속도, 같은 억양, 뭐 같은 목소리 패턴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경상도 경남 진주 출신이거든요. 진주에 가면 제가 사투리를 쓰는 게 좋을까요? 표준말을 쓰는 게 좋을까요? 사투리. 사투리 쓰는 게 좋겠죠. 그죠? 자, 왜냐면은 고향에 가면은 고향에는 사투리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맞춰주는 게 좋겠다 말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 이제 비슷한 게 많을수록 편안해진다. 뭐 이런 의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인력의 법칙, 시작. 인력의 법칙. 인력의 법칙은 다른 말로 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뜻이에요. 끌어당김의 법칙. 자, 나라는 사람은 자석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자석인데, 내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면, 나랑 비슷한 사람이 모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모일까요? 비슷한 사람. 예,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내가 꿈이 있으면 꿈이 있는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내가 사랑이 넘치면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그렇죠? 내가 불평불만을 많이 한다면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그렇겠죠?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모일까요? 싫어하는 사람이 모일까요? 예? 사랑해주는 사람이 모이겠죠.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모이겠죠.
반대로 내가 나를 싫어하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자, 미움을 받기를 원하세요? 사랑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그렇죠. 나와의 관계가 바로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끌어당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다 모여들게 되죠. 네, 이렇게.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자아 이미지나 자아 개념이나 이 자아에 대한 부분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더라. 자, 이거는 인간관계만 끌어당기는 게 아니에요. 돈도 끌어당겨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돈 1,000만 원 정도는 벌어야 돼. 나는 돈 1,000만 원 정도는 벌어야 될 사람이야 라고 믿어버리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1,000만 원을 버는 게 쉬워져요. 근데 이제 반대로 나는 어차피 월급쟁이잖아. 나는 아무리 많이 벌어봐야 400만 원 이상을 벌기는 힘들어. 내가 어떻게 400만 원 이상을 벌지? 이렇게 400만 원이라고 자기를 이제 규정을 짓는 거예요. 그럼 실제 현실 속에서도 400만 원 정도 돈을 번다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똑같이 보답을 해주더라. 자, 우리 선생님은 돈을 얼마를 벌어야 되는 분이죠? 우리. 자, 많이는 막연해요. 잠재의식은 정확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얼마? 아주 많이.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자, 우리 잠재의식은 있잖아요. 막연하고 애매모호한 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이거는, 우리 주인님은 원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우리 주인님은 돈을 많이 벌고 싶지 않은 것 같아. 돈을 안 벌게 해줍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한 달에 월 1,000만 원은 벌어야 돼. 1,000만 원을 규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잠재의식은 1,000만 원을 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창원에 있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이제 심한 우울증 환자로서 저한테 이제 개인 치료를 받았는데, 저한테 치료를 받기 전에는 하루의 매상이, 자, 이분은 대패 삼겹살집을 참 운영해요. 대패 삼겹살. 하루의 매상이 30만 원만 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대요. 30만 원. 30만 원을 올리면 그냥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 돈을 하나도 안 가져가고 그냥 뭐 가게세 내고 유지가 되는 건데, 그래서 30만 원만 벌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30만 원만 계속 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한테 치료를 받으면서 그게 아니다. 제가 오늘 똑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마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달라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나는 최소한 50만 원 이상은 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이렇게 생각했대요. 난 50만 원을 벌지 않으면 생활이 안 돼. 난 무조건 50만 원 이상을 벌어야 돼, 하루에. 50만 원 이상을 벌어야 가게세도 내고, 내가 우리 딸한테 뭐 용돈도 좀 주고, 내가 좀 저금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로 50만 원이 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생각을 좀 바꿨대요. 나는 가게만 잘 운영하는 게 아니라 1년 이내에 나는 상가를 사야 돼, 상가를. 상가. 그러기 위해서는 매출이 하루에 100만 원 이상 나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지금 이제 100만 원까지는 아닌데 한 70에서 80 정도 나오고 있답니다. 오, 많이 올려. 네, 박수 보내주세요. 이제 자기 자신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똑같이 반응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사랑을 키워주잖아요. 참 내가 참 좋아. 나는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믿어버리면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봐요. 나한테 사랑을 줘. 이렇게 딱. 나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나는 부자의 팔자를 타고났어. 나는 하루에 얼마를 벌어야 돼? 막 이렇게 믿어버리면 그 돈을 또 다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뭘 갖고 있느냐가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결과를 바꿔놓더라.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자, 마음은 자석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음은 자석이다. 시작. 마음은 자석이다. 자, 마음에 생각하는 것은 에너지를 만들고, 에너지는 파동, 진동, 파동이 있죠, 파동. 자, 파동의 에너지를 만들면서 이 파동이 우주의 파동과 연결되면서 우주의 파동이 실제 현실에 그 파도가 또 연결돼요. 마음이 현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안에 사랑을 갖고 있으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계속 끌어당기게 되고, 내가 꿈이 있으면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 끌어당기게 되고, 내가 사업에서 꼭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이 사업을 도와주는 사람들 끌어당기게 되고, 계속 좋은 사람들을 끌어당긴다는 거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자, 마음 안에 나는 걱정, 고민이 많아. 아, 이 사업 실패하면 안 되는데. 이번에 내 강의를 못하면 안 되는데. 긴장하면 안 되는데. 이게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이 부정, 걱정, 고민은 또 걱정, 고민을 끌어당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걱정을 하면은 걱정하는 일이 일어난다. 불안해하면은 불안한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 꿈을 생각하면 꿈이 이루어진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걸 생각해야 돼요? 걱정거리를 생각해야 됩니까? 꿈을 생각해야 됩니까? 꿈이요. 예, 그렇습니다. 자, 내가 나를 싫어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면 내가 나를 싫어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좋아해야 되죠. 간단해, 이렇게. 요게 바로 이제 인력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자, 삼지의 법칙. 시작. 삼지의 법칙. 삼지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주고 또 준다는 개념이거든요. 자, give. 자, give. 자, and give예요. 자, 따라서. 자, 주고 또 주어라. 시작. 주고 또 주어라. 여러분들은 자, give and take라는 개념을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죠? 주고 받는 걸 아마 생각을 했죠? 인간관계는 주고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인간관계는 주고 받는 게 아니라 주고 또 주는 것이다. 자, 여기 이제 언니 동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추석 때 친정집을 가는데 분명히 우리 언니는 나한테 선물을 가져올 거야. 분명히 예전에 작년에도 가져왔고 그 이전에도 계속 선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언니는 분명히 나한테 선물을 가져올 거야. 근데 언니가 선물을 가져오는데 내가 선물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언니가 반드시 서운해할 거야. 그래서 언니한테 뭘 선물할까? 그래서 꽃감을 한 상자 선물을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언니가 선물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때요? 서운해요? 편안해요? 서운하죠. 나는 기대를 했잖아. 테이크 돌려받을 걸 이제 기대하고 꽃감을 선물을 했는데 언니는 선물 안 가져오니까 마음이 뭔가 서운한 마음이 들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언니는 어차피 돈이 없어. 언니는 돈도 없고 이제 친정집에 오는 것만 하더라도 너무나 고마운 일이잖아. 언니는 선물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힘든 상황이야. 그렇지만 난 언니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어. 난 언니가 너무 좋고 언니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똑같이 꽃감을 한 상자 선물을 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언니가 선물 안 가져왔네. 이때 마음이 어때요? 괜찮아요. 네, 기대를 안 했잖아요. 테이크 돌려봐도 기대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괜찮다. 그런 점에서 이제 give and take는 빈곤의 심리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빈곤의 심리. give and give는 뭐예요? 풍요의 심리로 간다. 풍요. 오케이? 자, 빈곤의 심리는 가난의 마음을 만들었어. 즉, 가난의 파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난의 현실을 끌어당기는 거야. 이 give and take의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자, 언니는 어차피 선물 안 하겠지만 나는 선물을 언니한테 주고 싶어라는 마음으로 주고 또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한 사람은 풍요의 마음, 즉 부자의 마음을 만들었기 때문에 부자의 마음은 부자의 현실을 끌어당겨서 이 사람은 돈이 잘 벌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부자가 될까요? 구두쇠가 부자가 될까요?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네,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구두쇠는 마음이 빈곤하고요. 봉사를 하는 사람은 마음이 풍요롭기 때문에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고 또 주는 개념을 한번 지금부터 만들어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주고 또 주고도 아깝지 않은 게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돈만 주고 또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이 아니더라도 주고 줄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사람을 만나면은 인정과 사랑을 주고 또 줄 수 있습니까? 네. 예.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인정해주는 겁니다. 자,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주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까? 네. 아낌없이 사랑을 주세요. 아낌없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세요. 아낌없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시고, 응? 아낌없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자, 줄 수 있는 거 한번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미인, 대, 칭, 수공, 격기. 자,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미인, 대칭, 수공, 격기. 몇 가지예요? 너무 기나? 8가지. 미인, 대칭, 수공, 격기. 자, 미인, 대칭까지 잘 알죠? 자, 미인, 대칭은 미소 짓고, 자, 미소 짓고, 인사하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대화하고 칭찬한다. 칭찬한다. 이게 미인대칭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수공격기를 더 덧붙이는데, 수공격기는 뭐냐면, 수는, 수용 존중이에요, 수용 존중. 우리 첫 만남에서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거죠. 자,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한다. 수용하고 존중한다. 자, 사람을 만날 때는 절대 평가 판단하지 않는 거지. 자,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네, 그럴 수 있겠죠. 네. 자, 수공격기의 공은 뭐냐면 공감. 자, 공감적 이해. 시작. 공감적 이해. 자, 상대방 입장에서 내 안경을 벗고 상대방 안경을 끼고 내 신발을 벗고 상대방 신발을 신고 상대방 입장에서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죠. 공감하면서. 가능하겠죠? 자, 격기. 자, 격기의 격은 뭐냐면은 격려를 한다. 선생님은 반드시 잘 될 거예요. 반드시 할 수 있어요. 자, 반드시 명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격려하는 겁니다. 기는 뭐냐? 기대. 자,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미리 축하해드립니다. 이렇게 미인대칭 수공격기 8가지를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주고 또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고 또 준다면 마음이 풍요로워져요? 아니면 빈곤해져요? 풍요로워집니다. 예. 풍요는 뭘 끌어당겨요? 자, 부를 끌어당긴다. 여러분들 더 부자가 될 거예요. 또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거예요. 이익을 주세요. 이익. 내가 이익을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에 이익을 주세요. 모든 사람은 이익을 원하죠. 그래서 만나는 순간 저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해야 돼. 자, 뭘 도와줄까? 자, 무엇을 도와줄까? 시작. 무엇을 도와줄까? 자, 만나는 사람한테 무엇을 도와줄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자, 다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면 한번 도와줄 수 있겠냐 이거지. 자, 여기 수소수 사업하는 분이 계세요. 자, 수소수 건강에 관련된 아이템이잖아요. 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준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네. 벌 수 있죠, 당연히. 자, 오늘 이제 강의하실 우리 이제 윤현주 선생님은 마음 화장 전문가예요. 마음 화장. 이미지 메이킹 전문가이면서도 이제 마음 화장을 통해서 얼굴 화장도 같이 도와주는 분이에요. 자, 우리 윤현주 선생님이 이렇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면 선생님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원하는 걸 도와주는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거예요. 이익을 잘 주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이익을 잘 주는 기업은 대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익을 주는 거예요. 강의를 통해서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이익을 주면 저는 괜찮은 강사가 되겠죠. 네.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주고 또 주고도 아깝지 않은 게 참 많다 이 말이에요. 꼭 돈을 기부하는 것만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인정과 존중, 사랑도 주고 그 사람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이익도 충분히 주어라.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인공이 왔기 때문에 이제 빨리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합니다. 자, 무인도의 법칙 시작. 무인도의 법칙. 무인도의 법칙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 세상에 무인도에 단 둘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보석처럼 섬겨라. 이런 개념입니다. 자, 무인도에 단 둘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보석처럼 섬겨라. 저는 지금도 이제 기억나는 영화 중에 캐스트웨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을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캐스트웨이. 이게 98년도 나왔나 영화가 한참 오래된 영화인데 톰 행크스라는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무인도에 한 2년 동안 혼자서 지내게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비행기 안에 여러 가지 그 택배 물건들이 같이 추락이 되었는데 그 택배 물건 중에 배구공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무인도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이제 너무 심심하잖아요? 외롭잖아요? 그래서 배구공을 사람처럼 막 그려서 머리도 그리고 눈도 그리고 코도 그리고 입도 그리고 너무 심심하니까 배구공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배구공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야 누구야? 자 오늘 어떠냐? 잘 잤니? 야 오늘 날씨가 좀 흐렸네? 비가 오네? 뭐 저쩌고 막 잡담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2년 동안 이제 친구처럼 지내요. 그러다가 2년 이후에 뗏목을 만들어서 이제 그 무인도에서 탈출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탈출하는 그 과정에 태풍을 만난 거예요. 태풍을. 태풍 속에서 이제 이 배구공이 저 멀리 떠내려가는 거죠. 그때 그 주인공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 너무 힘들겠죠. 그럼 막 울부짖는 모습이 나와야 누구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울부짖는 모습이 나와요. 그때 너무 눈물이 많이 났어요, 저는. 지금도 막 눈물이 나는데. 자, 배구공이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고마웠으면, 보석처럼 소중한 존재였으면, 그 배구공을 잃어버린 게 진짜 소중한 뭔가를 잃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힘들었을까. 자, 배구공도 이렇게 소중한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무인도에 단 둘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정말 소중한 분이라면 어떨까요? 참 잘하겠죠. 자, 우리는 사람이 참 많은 것처럼 사람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고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할 정말 소중한 사람으로서 보석처럼 그 사람을 대한다면은 참 좋은 관계가 될 텐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제 우리 언니를 위해서 같이 오신 우리 박선희 선생님 너무 고맙게 느껴지네요. 이제 보통 동생 같으면은 언니를 위해서 이렇게 두 번씩이나 같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언니한테 괜찮은 스피치 학원이 있으니까 괜찮은 뭐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언니 한번 가봐 라고 하고 이제 끝낼 것 같아요. 내가 지난주에 가니까 참 좋았어. 언니 한번 가봐. 그러면 언니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아마 안 왔을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언니 없이 또 답사를 하고 오늘은 언니를 진짜 머리 끄댕이를 끌고 이렇게 진짜 오신 거예요. 언니를 정말 보석처럼 사랑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정말 고마운 우리 박선여 선생님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잡고 싶은 거예요. 붙잡아. 자, 어쨌든, 자, 오늘, 이 무인도의 법칙에 의해서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섬김, 보석.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인연이 자주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좋은 인연을 한 3사람 정도 만나면은, 즉, 3명의 기인을 만나면은 그 사람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산다라고 합니다. 근데 3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만 만나더라도 정말 괜찮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기인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데 우리는 그 기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하찮게, 우리 숨쉬는 산소처럼 하찮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을 저는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옆에 계신 분부터 보석처럼 한번 섬겨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5가지 좀 풀었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그 외에도 뭐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참 많이 있겠지만은 오늘 5가지를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관계를 좀 더 성공적으로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